안녕하십니까, 손용아입니다. 치수공차 부분에서 지난 편까지 공차와 관련되는 것은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측정 공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측정 공구를 치수공차에서 왜 넣었느냐?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공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치수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 실치수를 측정을 하는 여러 가지 측정 공구들이 있는데 어떤 공구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설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스케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장비 스케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경우에 그 공구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구들을 사용해 가지고 장비 스케치도 하고 현장 설치할 때 슈퍼바이저 역할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계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현장에 조립하는 분들이나 셋업하는 분들 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측정 공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줄자,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이런 소형 줄자입니다. 이거는 크기도 다양하고 2m에서부터 좀 큰 것들 같은 경우는 5m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줄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줄자 중에서 대형 줄자가 있습니다. 대형 줄자. 이렇게 큰 50m라고 지금 돼 있는데 얼마 정도까지 나오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보통 50m, 25m, 30m, 50m 이 정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형 줄자는 어떤 데 쓰냐면은 라인 마킹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라인 마킹이라는 것은 장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선을 그어서 안착되는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라인 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안착되는 곳이 레이아웃도를 가지고 가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장비의 외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 테이프로, 보통 노란색 테이프로 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 마킹을 할 때 대형 줄자를 가지고 마킹을 하게 되죠. 거리를 재야 되니까. 그래서 이 현장에 셋업하러 갈 때는 대형 줄자를 대부분 가지고 갑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측정 공구가 버니어 캘리퍼스예요. 현장에서 노기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노기스는 원래 독일어입니다. 독일어에서 나온 것이고 요즘에는 그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간혹 좀 현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노기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용어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버니어 캘리퍼스의 호칭하고 눈금을 보면은 종류가 M형, 12형, CM형 이렇게 돼 있는데요. 15cm짜리, 20cm, 30cm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30cm짜리나 20cm짜리를 보통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품질관리 부서 QC에서 수익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 검사를 할 때는 좀 큰 치수들도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m 정도까지도 보통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m짜리. 그리고 최소 눈금 같은 경우에도
뭐 20분의 1, 50분의 1, 50분의 1 정도 되는데 100분의 5짜리 100분의 2, 100분의 2. 그래서 M형 같은 경우는 100분의 5, CB형이나 CM형 같은 경우는 100분의 2 정도로 이렇게 최소 눈금 읽기가 되어 있고요. 주척은 1mm 단위, 그 다음에 이건 0.5mm 단위, 1mm 단위. 그래서 이 어떤 것을 쓸 거냐 하는 부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M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휴대하고 다니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이게 가장 범용성이 있는 캘리퍼스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측 구멍에 이제 내측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외측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외측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깊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구멍을 이 깊이를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쪽 면을 저 색깔을 바꾸는 게 좋겠죠. 이쪽 면이 여기에 안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이 끝면이죠. 요 끝면으로 해서 요 깊이를 측정하게 되면은 실제 요 부분에서 아들자 눈금 있는 데서 깊이를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자 눈금의 깊이를 읽는 저 치수를 읽는 방법은 지금 요 부분이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0. 자,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쪽 뒤로 이제 0부터 9까지 0부터 9 이쪽은 이제 10이고 0, 1, 2, 3, 4, 5, 6, 7, 8, 9, 10 10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자, 여기서 어미자의 눈금이 지금 여기 보면은 16 정도에 이제 가 있죠. 자, 여기서 0 부분이 자, 여기가 16 정도에 가 있습니다. 0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요 아들자의 눈금과 아들자의 눈금과 어미자의 눈금이 만나는 곳이 소수점 이하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16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죠? 여기 요 부분에서 만났네요. 여기. 자, 요거 2번. 그럼 여기가 제가 요거를 자, 요 부분을 확대를 해서 요 부분이 만났어요. 그러면은 0.2로가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16과 17 사이에 있고 자, 0이 있는 부분을 찾는다. 첫 번째. 위 그림에서 16과 17 사이에 있죠? 16을 넘어갔으니까 16과 17 사이에. 그럼 16으로 한다. 그 다음에 아들자의 눈금이 맞는 부분을 찾는다. 위 그림에서 1.5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1.5죠? 그러면 이거는 0.2로가 됩니다. 소수점 이하로 가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측정값은 16.2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자, 만약에 어미자의 눈금이 18, 그 다음에 0이 18을 넘어갔다. 18과 19 사이에 있다. 그리고 아들자가 만난 부분이 7.5에 가 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18에 7.5에 가 있으니까
18.75가 나오는 거겠죠. 예. 이런 식으로 번역 캘리퍼스를 측정을 하고 값을 읽어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위에 것은 아날로그 타입이고요. 요 밑에 것은 이제 디지털 타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타입은 그냥 여기 숫자로 그냥 나오니까 굉장히 쓰기가 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현장에서 디지털 번역 캘리퍼스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는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디지털 방식입니다. 디지털 방식은 위에 게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네, 아날로그.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하고 마이크로미터하고 차이가, 버니어는 내측, 외측 깊이를 동시에 다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미터는 다 전용이에요. 그래서 내측 전용, 외측 전용.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다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구비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자, 요 범위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미터는 범위가 0에서 25에서 25에서 50, 50에서 75 이런 식으로 범위가 굉장히 좀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종류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내측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외측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기어를 많이 생산하거나 기어를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어 이빨 측정하는 그런 마이크로미터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자, 마이크로미터는 여기 써 있네요. 내측, 외측 깊이용 모두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 그 다음에 0.01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좀 흐린데요. 그림을 보면은 이쪽 부분이 어미자가 되는 거고요. 이쪽 부분이 아들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미자는 소수점 이상이고 아들자는 소수점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5, 6, 7 여기가 이제 7이 되겠죠. 7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35, 지금 여기 이 선하고 만나는 라인이 몇이냐를 보는 거거든요. 이 선하고. 그러니까 어미자에 이 선이 있고 눈금이 있고 아들자에 눈금이 있는데, 기본 치수 정수 부분은 여기를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어디서 만나느냐를 가지고 이쪽 값을 가지고 아들자의 소수점 이하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5, 36, 37이 돼 있죠. 37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0.37, 그래서 7.37이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7.5에, 이거는 7.5죠. 7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0.5니까 7.5에,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35, 36, 37회가 있으니까 여기가 37회가 있죠. 그러니까 7.5에 0.37을 더해서 7.87이 나오는 겁니다. 자, 0.01이지만 육안으로 0.01 그 이하도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 7회가 있죠. 0.5는 안 나와 있으니까 7. 그 다음에 여기 35, 36, 37과 36의 사이가 돼 있죠. 여기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라인이 있고 36, 여기가 37 부분이고 36 부분이에요. 여기를 이제 몇 등분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어디에 걸려 있느냐를 가지고 그 이하를 읽어 드린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감각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육안으로 읽어 드릴 수가 있고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처럼 수점 세 자리까지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양을 좀 봐야 돼요. 사양에서 얼마까지 읽을 수 있는지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이하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게이지입니다. 하이트 게이지는 높이를 측정하는 건데, 보통 정반에 놓고 여기서 이 제품의 높이가 얼마냐, 이 높이를 측정하는 걸 하이트 게이지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이 버녀 방식이고, 요거는 다이얼 게이지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디지털 방식. 그 다음에 디지털 방식 중에서도 요런 모양도 있고, 요런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샤프트가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이트의 기본 구조는 바닥에 베이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측정 조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크라이버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평면이고, 그래서 이 바닥면하고 평면을 같이 유지하고 있어요. 평행도를. 그 다음에 요 끝에 요 끝부분, 날 부분, 여기는 굉장히 날카로웁니다. 그래서 측면에 라인을 그을 수도 있어요. 하이트 게이지 가지고. 여기 워크가 있다. 워크에 이쪽 측면에 마킹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이트 게이지를 대고 측면을 이렇게 쭉 긁으면은 마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킹용으로도 쓰고요. 높이도 이쪽 바닥면으로 해가지고 높이를 측정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그 마킹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정 나사를 풀어가지고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측정을 하게 돼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실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스크라이버 조를 가지고 하는 방식, 이렇게 높이를 측정을 하죠. 요거는 이제 다이얼 게이지 가지고 하는 건데요. 다이얼 게이지.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제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요렇게 앞에 팁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는 디지털 인디게이터라고 합니다. 인디게이터. 자, 인디게이터 같은 경우를, 요거는 이제 요 수치하고 요거를 어떻게 맞추느냐. 기준 블록을, 예. 자, 이게 게이지 블록이 예를 들어서 50짜리라는 게이지 블록이 있어요. 게이지 블록. 그럼 게이지 블록을 가지고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이 0이고, 여기에 숫자로 나와 있는 게 50.000으로 해놓고 다이얼 게이지를 0으로 맞춰놓으면 얘가 50이 돼 있는 거죠. 예. 50.000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준 뭐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면 캘리브레이션이고, 캘리브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 워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기준을 안 맞추면 이게 다이얼 게이지 같은 경우는 몇인지 모르죠. 요거는 할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얘 높이가 여기서 치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 여기 현장에서 보면은 다이얼 게이지하고 디지털 인디게이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자, 다이얼식 다이얼 게이지, 그 다음에 디지털식 다이얼 게이지. 이렇게 요 바늘이 회전을 하면서 요 밑에 팁을 누르면은 다이얼 눈금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 있느냐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디지털로 나오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이 팁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누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가 워크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만큼 올라가면은 이 다이얼 눈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치를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 인디케이터나 다이얼 게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마그네트 홀더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평행도를 본다든지, 현장에서 실제 이 다이얼 게이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조립할 때 LM 가이드 세팅을 할 때 많이 써요. LM 가이드를, 그래서 블록이 이렇게 쭉 깔려 있고, 반대편 블록을 조립을 할 때, 여기다가 마그네트 홀더를 붙이고, 여기다 붙여서 이쪽을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쭉 끌고 와서 여기에 측정을 하면은 여기 평행도가 얼마가 되느냐를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기준이 여기고, 이쪽을 상대편을 측정을 하는 거죠. 갭 게이지도 있습니다. 갭 게이지. 갭 게이지는 현장에서는 이제 필러 게이지라고도 해요. 현장에서는 필러 게이지라고도 하고 갭 게이지라고도 하고요. 이 틈새, 작은 틈새를 여기 보면은 눈금 이 숫자들이 각 판마다 이게 다 두께가 다른 판들인데, 어느 두께를 집어넣었을 때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이 조립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틈새가 얼마가 되는지를 모르겠다, 얼마가 되는지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갭 게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봅니다. 0.05짜리를 넣었다가 0.1짜리를 넣었다가 0.3짜리를 넣었다가, 그러다가 만약에 0.1은 들어가고 하고 0.15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 틈새는 얼마나 되겠죠? 이 틈새는 0.1보다는 크고 0.1보다는 크고 0.15보다는 작으니까, 그러면은 0.12나 0.13 정도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틈새를 알아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펼쳐 가지고 씁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얇은 것들도 많은데, 얇은 것들은 휘어질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소개한 거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현장에서 비치해놓고 쓰는 측정 공구들이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측정 공구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다 나열하기에는 종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리해서 올리기는 좀 어려워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측정 공구를 실제로 사용법을 알고 있으면은 저도 이제 실무 설계를 할 때 현장에서 측정을 설계사가 직접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측정 공구를 잘 쓰는 것도 설계사의 능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치수 공차에 관련되는 전체적인 챕터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챕터를 가지고 제가 방문을 할 거고요. 궁금한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